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예제로 예시한 두 명조를 한번 감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명조는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이것도 역시 건명입니다. 남자 사주라는 얘기죠. 건명이고 무진년에 태어났으니까 이거 양이죠. 양의 해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는 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술, 개해, 갑자, 을축, 병인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 사주 역시 그 왕자충 쇠자 그러면은 쇠자 발, 그 쇠자충 왕자 발, 앞에 발은 뽑을 발이고 뒤에 발은 필 발이죠. 그러한 예시로서 들어진 그 두 명조인데 사실상 보면은 좀 억지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데가 있으니까 일단 그 설하고 씨가 해설을 한 대로 감명을 하고 해설을 한 대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 적천수에서 제시한 통신송대로 한번 또 감명을 해보고 그러는 순서 그런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하고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설하고 씨는 이 명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차조 왕제당령 그랬습니다. 이 명조는 왕한 재성이 그 병화일주의 신유금이니까 이것은 재성이죠. 거기에다가 이게 유가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당령했다고 그러죠. 유가 그 이 월에 유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한 재성이 당령했다. 그 다음에 가히 연상 식신이 생조한다. 게다가 연상의 식신이 생조한다 그랬습니다. 연상의 식신이 생조한다. 뭘? 재성을. 그렇죠? 양화이고 양토이기 때문에 이건 식신이 되죠. 진도 역시 식신이고, 이것도 역시 유를 생하고 무토 역시 신금을 생하기 때문에 게다가 연상의 식신이 생조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 일봉 시록 불이 묵은 소위 신출 부가라 이랬습니다. 이 일주 병호가 시에
록을 만났다. 그렇죠? 록이고 사는 록이고 오는 왕이죠. 네. 시의 록을 만나서 불이 묵은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위 신출부가다. 그래서 몸이 태어나기를 부잣집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신과 재가 병왕하다 혹은 재와 신이 병왕하다. 그 재와 신, 재신 병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잣집에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죠. 이해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시투 개수. 자, 시에 토출한 개수는 사화실세고, 사화가 실세고, 이 사화가 왜 실세냐?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실세가 되죠. 사화가 실세고, 또 이 화가 유를 만났기 때문에 격한다, 요한다, 유를 만나서 기다린다. 이거 합한다. 그런 공금의 금으로 안았다. 금 사유합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오행에 무목이라 이 팔자 중에 오행 중에 목이 없다. 그렇죠? 목이 없다는 것은 일주일간에 인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전래 오화방신, 이 오로지 전적으로 오화의 방신에 몸을 돕는다. 방신, 도울 방자죠. 오화가 몸을 돕는데 의뢰한다. 그래서 즉 개수 위병명의. 자, 그래서 이 개수는 이 오화가 오로지 이 병화가 오로지 이 오화에 의뢰하는데 개수는 극화하잖아요. 극화하기 때문에 병이 되면 병. 이게 병이 된다는 얘기죠. 개수가 병이 된다. 그게 명의, 분명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교 자운. 일단 자운으로 바뀌니까 술해 자 임술 개해 자운. 자운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개수가 녹을 얻었죠. 그렇죠? 등록했다. 녹을 얻었다. 녹지, 녹왕을 얻었다. 그러고 자는 또 진, 신자진. 그렇죠? 진과 동수했다. 진으로 껴안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진합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다가 유금은 자와 무리를 지어서 충오한다. 유금, 당자, 충오. 그 무리당자니까 유금이
자와 무리를 지어서 오를 충한다. 그러니까 자가 이게 갑자 해가지고 자가 갑을 더 받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 세력은 갑의 그 세력이 설기돼 가지고 약하죠. 그래서 오를 충하기에는 조금 힘이 버거운데 유가 자와 무리지어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유생 자를 해가지고 충분히 오를 충할 만하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주 중에는 해구, 풀고 구하는 해구 지신이 없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목이 없다는 얘기죠. 응? 혹은 이 유를 없애줄 수 있는, 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화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화도 그렇고 오화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실시한 화죠.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고 이 일주를 구해주기도 난망하고 또 통관을 해가지고 이게 이 자를 통관을 해주는 그 갑이나 또 을이나 또 임묘 이 목이 사주 중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소위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자운이 오면은 유가 자를 생하고 또 자진이 공수한다. 합해가지고 수가 된다. 해서 이 자가 강해지죠. 강왕해진다. 그래서 왕자 충쇠 왕자 자가 왕한 자가 쇠한 오를 충했다. 소위 왕자 충쇠. 그래서 쇠자 발이다. 쇠자가 뽑혔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오가 충거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파가 집안은 깨지고 망신했다. 망신했다는 것은 내 수명이 다했다. 이런 얘기죠. 망신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주 동남 목화지지. 만약 운이 동남 쪽의 목화지지로 달렸다면 기불 명리 양전호. 그래서 어찌 명리가 돌다다 온전하지 않았겠는가? 만약 이게 여기에서 망신하지 않고 병이 눈까지 넘어가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고 이 운으로 넘어가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에서 자가 와가지고 오를 암충했다. 이게 왕해져가지고 오를 암충했다. 해가지고 그 왕자충 쇠자 발의 예로 삼은 그런 명조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서 배운 대로 통신송에서 사주를 그 감명하는 요령을 설명한 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죠. 병화는 뭡니까? 병화는 산한다고 그랬죠. 산은 뭐냐? 이거 양기가 갑에서 뻗어 나와 가지고 자라서 을에서 매듭을 짓고 이 매듭에서 다시 가지가 위로 나고 옆으로도 나고 앞뒤로도 나고 이래 가지고 최소한도 3개에서 9개의 가지가 쏟아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그 가지가 뻗어 나왔을 경우에 이게 흩어진다. 그 기운이 흩어진다. 흩어지는 것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자라는 기운이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다시 새싹과 가지를 뻗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일을 저질러서 퍼뜨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겠죠. 근데 이 오의 뿌리를 두고 병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결코 약하지는 않단 말씀입니다. 또 사의 뿌리를 두어 가지고 결코 약하지는 않아요. 결코 약하지는 않은데 뭐냐? 이게 그 병을 도와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압력, 그러니까 가불의 기운이 없다. 사주에 전혀. 진을 계무에 을 조금 있고 그러고 이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하다. 약하다. 이 타고난 사명을 다하기에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동료의 도움이나 인수, 윗사람이나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동료의 도움밖에 없는데 그 동료도 세력은 잃은 동료이다. 이럴 때 운에서 만일 그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운에서 도움을 못 받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자, 이런 그 조건을 타고났단 말씀입니다. 근데 자, 이 사주의 기함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기함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순패에서 그 기함을 살펴보면은, 자, 계수는 병화를 극하죠. 또 병화가 할 일이 많습니다. 뭐냐? 모진. 이게 뭡니까? 모진은
식물로 봤을 때는 꽃이 피는 거고, 그렇죠?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피우기에는 힘이 없다. 그 가지에 영양이 부족하다. 오로지 사오에만 의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한 데다가 또 신유, 내가 보살펴야 될 그 열매까지 내가 보살펴야 된다. 내가 힘이 가지를 뻗을 힘도 없는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충실하게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을 타고났으니 이게 뭐냐? 사실상에는 보면은 여기 제신병왕이라고 했지만은 보기에는 이 내 몸이 부족하다. 내 몸에 기세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방신이 필요하다. 인수의 도움이나 방신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사유가 합해가지고 금이 되면은 사는 합거돼 버리죠. 또 거기에다가 또 진이 사의 기운을 설계해가지고 유하고 또 합하는 그런 그 관계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오로지 오화에만 이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꼴이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본래 태어나기는 그래도 약간 귀하게 태어났는데 중에서 상 정도, 중하, 중상, 상하 정도, 그런 정도의 기함으로 태어났는데 이 기함에서 순패를 살펴보니 이것은 도움이 없다. 덕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태를 봐도 1호는 태기하고, 그렇죠? 1호는 태기하고, 괴수는 여기에서 퇴기가 아니라 진기죠. 자, 괴수는 진기하고 신금은 왕하고, 그러니까 진태를 봐도 이 사주는 힘든 사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신병왕격이지만은 이것은 일주가 힘을 받아야 되는 사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임술이죠. 임술운에는 오술이 공을 합해가지고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렸을 때는 좋다. 개해운을 보면은 사해충을 한단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사유합까지 하는데 또 사유충까지 하고 개가 투출을 했기 때문에 병화를 극한다. 이때부터는 집안이 기울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갑자에 와서는 비록 갑이 왔지만은 자진으로 합해가지고 이 오로지 의지하고 있는 자를 충해버렸다.
그래서 갑이 비록 있다고 하지만은 이때 파가 망신을 하게 된다. 파가 망신을 어떻게 견뎌낸다 하더라도 을축이 있단 말씀입니다. 을축까지 오면은 사유축에서 온전한 건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을은 신에 의해서 극거되죠. 그러면 진짜 도와줄 게 하나도 없고, 응? 이 병은 또 축이 어떻게 합니까? 사유축 건국을 이루면서 오의 기운을 설기하죠. 그런데 진이 또 설기하죠. 일원을 또 설기하고 이 무토가 또 설기하고 이래가지고 갑자운에 살아남는다고 잘 견뎠다고 하더라도 을축운에 오면은 이것은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사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충 봤을 때 이 설하고 씨가 해설을 한 그거하고 뭐 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 결은 설명하는 결은 다름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주를 그럼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사주는 역시 남자 사주입니다. 그리고 역시 양의해 경인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 이모 개미 갑신 의류 병술 이렇게 해가지고 순행을 하는 사주죠. 이 역시 설하고 씨가 어떻게 감명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설하고 씨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재관 허로 묵은 이랬습니다. 자, 병화에 재는 경금이고 관은 임수죠. 이것은 살이 되죠. 개수는 살이 되는데 재관이 어떻게 됐다? 허약하게 노출이 됐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경호도 이 경은 절지고 경인은 이 인의 절지고 경이 절지고 임도 역시 오는 절지고 그렇죠? 계도 역시 묘는 절지다. 오로지 정묘만이 목생화를 하고 있고 정은 대신에 오왕시에 태어나간 데가 인수가 왕왕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무근하다. 그러니까 재관이 무근하다. 그 효는 뭐냐 그러면 편인을 효신이라고도 합니다. 비는 비겁이 되겠죠. 비겁, 비견, 비견은 당권 득세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오병기정 해가지고 비견이 되죠. 비견이 왕이고 거기에다가 양묘의 하나의 인이니까 비록 이 목이 휴기이기는 하지만은 휴수할 때 그 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그 세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과
자, 비견이 당권해서 득세를 했다. 이 사주간지, 그래서 사주로 보건대 비뇨지명이다. 가난하고 요절하는 그런 명조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조, 전명조는 신재병왕, 몸과 재성이 같이 왕했는데 반조 파패 무수, 그랬는데도 오히려 파패, 깨지고 패하고, 그러고 생명이 담이 깨지고 패하고, 파패함을, 이게 만날 조자죠. 만나고 생명은 없었다. 어? 신재병왕인데도 그랬다. 이 명조인 즉 차즉 재관 휴수, 재관이 휴수한데도 창업 유수, 그 비뇨했는데, 비뇨한 명인데, 가난하고 요절하는 명인데 창업을 했다. 무슨 얘기냐? 사업을 일으켰다. 그러고 유수, 수명도 있었다. 오래 살았다. 이렇게 비뇨한 명인데도, 그러고 재관이 휴수한데도 창업을 하고 오래 살았다. 근데 전조는 신왕이 병왕했는데도 오히려 파패를 만나고 수명이 없었다. 일찍 죽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 것은 부지, 피, 그러니까 전명조는 무목, 목이 없었고, 봉수충, 즉 발, 목이 없는 데다가 봉수, 수의 충을 만났다. 봉수충을 만나서 즉 발, 뽑혀버렸고, 이 명조인 즉 차, 즉 유수, 이 명조는 수가 있고 있는데 우화겁, 또 화겁을 만났다. 겁재 비겁, 비견 겁재, 겁재를 비로 써야 되는데 겁으로 쓴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우화겁 유구, 화를 만나고, 화겁을 만나고 또 구함이 있다. 이 전명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구라고 그랬죠. 풀고 구하는 것을 만나지 못했다. 근데 이 명조는 비록 수가 있지만은, 이 명조는 수가 있지만은 화도 만나고 또 그 구함도 있다. 뭐냐 그러면 목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 갑신 의류 운에는, 이 갑신과 의류 운에는 경금이 녹왕하고 임계가 생을 받아서 또 충거 임묘지목을 했다.
임계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갑신 의류운인데도 갑과 을은 희신이지만은 해구하는 신이만은 통관하는 수를 통관하는 신이 되죠. 그렇죠? 그러지만은 이 절지에 위치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갑과 을이 제 기능을 다 만나지 못하는 그런 운이다. 그래서 경금이 노광하고 임계는 생을 받는데 그렇지만은 거꾸로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은 우충고 임목 그러고 우 또 충거 임묘지목 이 임묘지목을 충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전에 배우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인이라고 하더라도 오와 합하고 목의 지원이 있으면은 인이라도 충분히 신을 충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충과 임묘지목을 충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 인호화국을 이루어서 신을 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인이 뭡니까? 쇠자가 왕자를 충하는 꼴이 됐죠. 그러면은 이게 발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소위 쇠신 충왕 왕신 발이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연 제발 그만 취연 갑자기 제가 발해서 큰 부자가 됐다. 거만이 됐다. 그래서 명호 불효 운호 명이 좋은 게 운이 좋은 것만 못하다고 했는데 신사원 그 말은 믿을만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말이 어렵죠. 이게 오가 내가 바랬다. 그래서 이게 쇠한 놈이 왕한 나를 충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흥했다. 이런 예로 들었는데 이건 너무 나간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설하고 시의 이 해석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오로지 충실하게 설하고 시 해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또 배운 게 있죠. 통신성에서 배운 대로 한번 이 사주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은
몸이 완전히 성장해 가지고 이제 교접을 할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다. 만약에 식물의 비유를 한다면은 잘 자라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거기에다가 왕시에 태어났고 이 인묘 인수가 중중해가지고 이 정이 자기의 일을 하는데 아주 충분히 일을 그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 정을 억제하는 계수는 오히려 묘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또 실시한 개이기 때문에 개를 정화를 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묘는 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화는 그 세력이 아주 대단하다. 그래서 꽃이 금방 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에 봤을 때 오 중에 오병기정이 있죠. 이 기가 있어가지고 이 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씨앗을 맺은 수정된 암술과 수술이 수정된 상황이 기죠. 그러니까 이 기가 역할을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는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 씨를 충실하게 키울 수 있는 씨를 점차 씨 안에 영양을 저장할 수 있는 경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이 약해요. 약해. 경은 오는 비록 이게 극을 했지만은 여기 경으로 봤을 때는 상이 됩니다. 그러고 금이 와야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경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정이 못 된다. 그럴 사정이 못 된다. 그렇죠? 그럴 사정이 못 되면은 이 경이 활동을 하고 세력을 얻을 수 있는 운이 와야 된다. 자,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것이 뭐냐 그러면은 순패와 진태와 희기를 전부 다 같이 설명을 드린 게 됩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경의 역할에 의해서 이 좌우가 되겠죠. 근데 개미운에 오면은 아직 이게 여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개수가 와가지고 미의 정화를 극거하기 때문에 정을기 해가지고 을기만 남아가지고 을경은 합을 하고 을경은 하고
기는 경을 뭐랍니까? 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운이지만은 점차 풀려가는 그런 바탕을 이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갑신운에 오면은 갑은 신의 절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또 경이 급거합니다. 해가지고 갑이 비록 이 기신이지만은 이 기신이 급거되고 신이 운으로 오기 때문에 이 경재성이 힘을 받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이 되죠. 창업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업을 했고, 그러고 의류운도 역시 을경합을 해서 하고 유가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을경합화금이 될똥말똥합니다. 그래도 이 을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경이 유의 뿌리를 내리니까 을경합화금이 되죠. 해서 충분히 여기에서는 그 씨앗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유운이 계속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지만은 병술운에 오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큰 좀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을 거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비록 임과 개가 병을 급거하지만은 인호 술이 합해 가지고 화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금이 힘을 쓰기에는 나름대로 좀 어렵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화 역시 정님 합이 되고 해묘 합목이 되고 해서 정님 합목으로 화하게 되죠. 그럼 이것도 역시 경에는 좋은 운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제법 고난이 있었을 것이다. 창업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운에 오면은 또 자오충을 하게 되죠. 자오충을 해가지고 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화국이 깨져버리죠. 화국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경이 그래도 살만했을 거다. 그리고 기축운에 오면은 축의 세력을 설기하고 그 기가 또 정의 세력을 설기해서 경을 생하기 때문에 이 경이 비록 힘을 받을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역시 절지에 있어 가지고 좋지 않다. 만약에 설하고 씨가 이 사람을 이 감명을 할 때 만약 이 사람이 늙었을 때 감명을 했다고 하면은 이 명이 있었다는 게
증명은 됐게 오래 살았다는 게 증명은 됐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신운이나 유운에 이 사람의 감명을 했다 하면서 유수했다라고 이렇게 그 감명을 하고 해설을 했다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하고 같이 감명을 하면서 보면은 사실 이 병술운이나 정의 운을 이 사람이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수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 신운과 유운에는 경금이 재성이죠. 그렇죠. 재성이 운에서 힘을 받아 가지고 창업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만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설하고 씨의 그 감명과 해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통신송에서 이 감명하는 요령대로 한번 감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희 감명이 그 감명과 해설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지지론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간지 총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